때려치우자. 우리 헤어지자고. 뭐라고? 오빠? 지금 어머니 앞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말 못 알아먹어? 그만하자고. 이혼하자고. 내가 분명히 경고했지. 우리 엄마 막 대하지 말라고. 그런데 또 이딴 식으로 일을 저질러? 아니, 일단 서로 대화는 해봐야 할 거 아니야. 70세 육경애 씨는 끔찍한 며느리 때문에 하마터면 스트레스로 졸도할 뻔했습니다. 육 씨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 민주는 어릴 적부터 항상 가족에 헌신적이었고 무엇보다 엄마인 육 씨에게 정말 자상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사랑을 나누면 복이 찾아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들이 결혼한 후로는 자기 부인과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매일 밤 야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 탓에 아들의 얼굴은 볼 때마다 피폐해져 있었고 당연하게도 육 씨와의 연락은 거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육 씨가 직접 이른 아침부터 아들네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출근을 해야 하는데 손주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육 씨가 직접 그 집까지 가는 거였죠. 이 나이 먹고 손주 육아까지 하게 될 줄이야.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건지.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가까이서 봐도 예쁘기는 한데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 너무 힘드네. 육 씨는 계단을 오르며 숨을 고르고 현관문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오랜만에 아들네 집을 방문한다는 기대와 설렘으로 새벽부터 일어나 단장했습니다. 머리도 미용실에서 새로 염색하고 손주의 선물도 정성껏 챙겼습니다. 사실 별거 아닌 방문이었지만 40년 교직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던 육 씨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하는 습관이 몸에 밴 사람이었습니다. 육 씨가 현관에서 초인종을 울리자 집안에서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아, 어머니 벌써 오셨어요? 잠시만요. 급하게 현관문을 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얼굴에 화장을 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눈가에 짙은 다크서클이 보였지만 육 씨가 보기에는 그저 게으름의 흔적일 뿐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며느리의 출근 시간은 이미 어느 정도 지나 있었거든요. 어서 오세요. 빨리 오셨네요. 아직 준비가 덜 됐는데. 며느리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말을 흐렸습니다. 출근 준비 중인 듯 출근복 셔츠 위에 앞치마를 대충 둘러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육 씨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이 솔직히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애써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침부터 그 아이의 기분을 망치게 하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괜찮다. 애들 아빠랑? 우리 손주들은? 거실에서 TV 보고 있어요. 오늘따라 애들이 아침부터 말을 안 들어서. 며느리는 변명처럼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육 씨가 보기에는 그저 아이들 탓을 하는 어설픈 핑계였습니다. 육 씨가 선물 가방을 들고 거실로 향하자 8살 손자와 5살 손녀가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다. 손자가 육 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육 씨는 품에 안긴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며느리가 손녀의 등을 떠밀며 말했습니다. 얼른 할머니께 인사부터 드려야지. 손녀가 얼른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선물 가방을 살폈습니다. 육 씨는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예쁜 강아지들. 너네 아빠는 어디 계실까? 그때 화장실에서 나온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벌써 오셨어요? 저희가 조금 늦잠을 자서 정신이 없네요. 육 씨는 아들의 모습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넥타이를 풀어 헤친 채 대충
셔츠만 걸친 모습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엄마인 자신의 방문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자기 남편을 저렇게 방치하는 며느리가 아쉬웠죠. 젊을 적 육씨도 얼마나 바쁘고 힘들었는데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남편은 항상 깔끔하도록 꾸며줬는데 며느리는 자기만 꾸미고 육씨의 아들을 정돈해줄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육씨는 짧게 한숨을 내쉬며 며느리 대신 아들에게 다가가 넥타이를 정돈해 주었습니다. 일찍 와야 너네들 출근 시간 방해하지 않을 것 같아서. 요즘도 야근을 자주 하니. 아들은 육씨가 넥타이를 정돈해 주자 가만히 서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번 프로젝트가 좀 힘들어서 어제도 밤 11시에 들어왔어요. 아들의 말에 육씨는 측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심성이 고와서 어릴 적부터 자기가 맡은 일은 몸을 갈아서라도 하던 녀석이었거든요. 그때 며느리가 부엌에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당신도 와서 좀 먹어. 식사라. 그래, 바쁜 와중에도 뭔가 준비를 하기는 했구나. 자기 얼굴에 화장만 하느라 바쁜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 먹일 밥 정도는 차렸구나. 그래도 며느리가 사람이라는 생각에 얼른 며느리를 도우려 부엌으로 향한 육씨를 맞이한 것은 뭐니 이건? 네? 먹긴요, 어머니. 같이 드실 밥이죠. 며느리는 전자레인지에서 갓 돌린 편의점 도시락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편의점 도시락을 돌려 먹는다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바쁜 건 알겠지만 그래도 일하러 나가는 마당에 자기 자식이랑 남편한테 이런 걸 먹인다니요. 이런 싸구려 도시락을 먹는 거니? 이 아침부터? 아, 그게. 그래도 완전 싸구려는 아니에요, 어머니. 막상 드셔보시면 좋아하실걸요? 며느리의 낯빛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침에는 바쁘다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먹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냥 항상 먹던 대로 했던 건데. 역시 어머님도 오시고 하니까 밥이라도 할 걸 그랬나요? 그래, 당연히 그랬어야지. 그걸 말이라고 하니? 라는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지만 차마 손주들 앞에서 며느리와 싸울 수가 있나요? 그냥 한숨을 내쉬며 냉장고를 열어보았습니다. 뭐라도 있으면 빠르게 음식을 해주려고 했죠. 몇 가지 말라붙은 반찬과 김치통이 보였습니다. 맞은편 싱크대에는 세척되지 않은 그릇들이 쌓여 있더군요. 집안 상태가 엉망이었습니다. 명색이 주부라는 사람이 이렇게 집안을 관리한다니 육씨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이래서야 지금 당장 뭘 해먹는 건 힘들겠네. 혼자 생각을 하는데 며느리가 민망한 얼굴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뭐 하시게요, 어머니? 뭐 할 게 있어야 하지. 이래서야. 하! 육씨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언짢은 표정을 숨기지 않더군요. 이것 봐라. 뭘 잘했다고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손주들은 식탁 구석에 앉아 익숙한 듯 도시락을 까먹고 있더군요. 그 꼴을 보고 있자니 더욱 속이 뒤집히는 거 있죠? 정말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뭐라고 한마디를 해야겠다. 그러고 있는데 아들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이거 제가 이렇게 먹자고 한 거예요. 민준이 네가? 네. 그냥 다 같이 아침은 편하게 했으면 좋겠어서요. 집사람도 자기 출근해야 하는데 다른 곳에 시간 쓰면 힘들 것 같기도 하고요. 아들이 먼저 이렇게 하자고 했기는 무슨. 그 말이 사실이건 아니건 보나마나
심성이 착한 아들이 자기 와이프 힘들까봐 먼저 이야기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육신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침부터 편의점 도시락이라니. 그간 아들네 집에 최대한 관여하지 않으려 했었는데 그게 내 아들이 차갑게 식은 밥을 먹길 바라서는 아니었거든요. 눈치를 보던 아들이 조심스레 먼저 플라스틱 포장을 뜯었습니다. 엄마, 저 먼저 먹을게요. 오늘 팀장님이랑 아침 미팅이 있어서. 육신은 밥을 뜨는 아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참았습니다. 당장 마트에 가서 뭐라도 사와 해주고 싶었지만 그래서는 출근 시간에 늦을 게 뻔했거든요. 할머니, 맛있게 드세요. 순수한 손자의 모습에 육신은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시락 뚜껑을 열자 식은 밥과 몇 가지 반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계란말이, 소시지 볶음, 그리고 김치가 전부였습니다. 게다가 도시락이 식어서 밥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반찬에서도 기름 쩐내가 진동을 했습니다. 육신은 배가 고픈 듯 정신없이 도시락 소시지를 집어먹는 손주들에게 다독이듯 말했습니다. 애들아, 너네 밥은 내가 따로 해줄 테니까 그만 먹어. 이 할머니가 엄마가 해준 것보다 훨씬 더 맛있는 밥을 해줄 테니까. 정말요? 아싸. 그럼 난 갈비 먹고 싶어요. 그래, 그래. 먹고 싶은 건 이 할머니가 다 해주마. 육씨가 손주들을 아끼는 마음에 말을 하는 사이 며느리가 가방을 챙기고는 불이 나게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했어요. 보통은 다녀오겠다고 인사 정도는 하잖아요. 특히나 집안에 어른이 있으면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인사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가려는 거예요. 육씨는 일부러 며느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잘 다녀오렴. 육씨의 말에 뜨끔한 것일까요? 현관으로 향하던 며느리가 멈칫하고 서서는 이내 어색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애들 잘 부탁드려요, 어머니. 시어머니에게 마지못해 하는 인사. 엎드려 절받기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가 애가 왜 저렇게 변한 거지? 며느리가 나가고 나서 육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느리가 처음부터 저런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처음에는 어느 정도 상식적인 면이 있었고, 무엇보다 요즘 아가씨들답게 깔끔했었죠.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어째 가면 갈수록 자기밖에 모르는 건지 원. 며느리가 없는 사이 육씨는 손주들을 챙기며 집안을 돌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집안 관리를 어떻게 한 건지 여기저기 치울 곳도 많고 하나를 치우면 또 다른 하나를 치워야 할 정도로 너무 정신이 없더군요. 심지어 작은 방은 어땠는 줄 아세요? 할머니, 작은 방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손자의 말에 육씨가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왜? 내가 작은 방에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 거니? 야, 엄마가 할머니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말랬잖아. 아, 맞다. 그랬지. 왜들 그러는데? 자꾸 그러니까 이 할머니도 궁금하잖니. 손주들의 말을 들은 육씨가 망설이다가 작은 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보인 것은 이게 뭐야? 쓰레기장. 그것도 아주 온갖 잡동사니가 다 모인 난장판이더군요. 난 몰라. 야, 네가 할머니한테 이른 거다? 내가 뭘? 난 엄마가 할머니한테 혼날까 봐. 집 물건들을 작은 방에 넣자고 한 걸 잃은 적 없어. 육씨는 툭탁거리는 손주들의 말을 뒤로하고 작은 방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저절로 한탄이 새어나왔죠.
며느리 얘가 아예 살림을 놔버렸구나. 먼지가 가득 낀 가전제품부터 냉동실 구석에서 급하게 꺼낸 건지 껴있던 서리가 녹아 물이 줄줄 흐르는 정체불명의 통까지 온갖 악취와 잡동사니의 향연이었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병 아니야?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살길래 집안 꼴이 이래?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육씨는 일단 닥치는 대로 버릴 물건을 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악취를 풍기는 것들부터 끄집어냈고 며느리의 옷으로 보이는 것들도 몇 개 집어서 내놓았습니다. 어휴,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옷에도 곰팡이가 껴있어. 와, 청소한다. 우리 집도 청소한다. 야, 할머니 방해하지 말고 이리 와. 손주들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육씨는 이리저리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한참 땀을 빼고 한숨을 돌리고 나니 어느덧 며느리의 퇴근 시간이 되었더군요. 육씨는 한결 깔끔해진 집을 보고 나면 며느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당혹. 며느리의 감정을 요약하자면 딱 그게 어울렸습니다. 육씨가 애써서 그나마 사람이 사는 장소같이 만들어 놓은 집을 보고 며느리는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더군요. 뭐긴, 너 없는 사이에 내가 집안 청소 좀 해놨다. 아니, 아무리 일 때문에 바빠도 그렇지. 집안 꼴이 대체 이게 뭐니? 작은 방 열어봤을 때는 아주 시겁을 했다. 그런데 며느리의 반응은 어땠는 줄 아세요? 아니,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멋대로 물건을 버리시면 어떡해요? 며느리는 감사하는 말 한마디 없이 자기 물건들을 찾아 헤매기 바빴습니다. 설마 작은 방에 있던 물건을 다 갖다 버리신 건 아니죠? 제 화장품 세트는요? 명품 가방들은요? 육씨는 싱크대에 손을 물에 헹구며 말했습니다. 버릴 건 버리고 남길 건 남겼지. 내가 봤을 때는 이미 다 쓴 화장품 통들 뿐이던데. 게다가 가방 형태의 곰팡이 덩어리는 몇 개 봤어도 명품처럼 보이는 건 하나도 없더라. 애들 건강에도 안 좋을 것 같아서 내가 다 갖다 버렸다. 육씨의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다 쓴 게 아니라 특별히 아껴두는 거였어요. 특별히 아껴두기는 완전 쓰레기처럼 방치되어 있던데. 며느리는 무엇라고 말을 하려는 듯 입을 오물거렸지만 차마 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대신 입에서 신음소리가 새어나오더군요. 그리고 이내 무언가 결심한 듯 눈을 빛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님. 며느리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가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육씨의 가방을 거실 한가운데 내려놓았어요. 육씨가 아침에 가지고 온 가방이었습니다. 제가 왜 남의 가방을 들고 저러는 거지? 의아한 마음이 절로 들었죠. 뭐 하려는 거니? 어머님도 제 물건을 마음대로 버리셨으니 저도 어머님 물건을 대신 정리해 드리려고요. 뭐? 아니, 그게 무슨, 내 가방이리네. 육씨는 황급히 가방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가방 안에 물건들이 반쯤 사라져 있더군요. 내 지갑이랑 약봉지는, 그리고 내가 손주들 주려고 가져온 선물은, 며느리는 쓰레기통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있어요.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버릴 건 버리고 남길 건 남겼어요. 어머님 지갑은 너무 낡아서 버렸고 약은 이상한 냄새가 나서 버렸어요. 선물은 아이들 장난감이 너무 많아서 사치인 것 같아서 버렸고요. 충격적인 며느리의 말에 육씨가 놀라서 눈을 크게 뜨고 쓰레기통으로 달려갔습니다. 정말로 가방에 있던 물건들이 쓰레기통 안에 처박혀 있더군요. 특히 손주들에게 주려고 정성스레 준비한 선물까지 처참하게 구겨져 있었습니다.
너 대체 어떻게 이런 짓을 해? 육 씨는 쓰레기통에서 자신의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말이 되니? 이건 내가 먹어야 할 고혈압 약이야. 그리고 이건 내가 네 아이들 주려고 사온 선물이고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며느리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제 화장품도 저한테는 약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리고 곰팡이 핀 거라고 버리신 가방은 제가 처음으로 선물 받은 소중한 물건이었고요. 어머님은 제 물건을 멋대로 버리셔놓고선 제가 버리는 건 싫으세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내로남불이라며 육 씨를 비난하고 있었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며느리의 물건들은 누가 봐도 잡동산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애초에 며느리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 게 그렇게나 물건들이 소중했다면 작은 방에 쓰레기처럼 처박아 두지 않았을 거 아닌가요? 육 씨와 며느리 두 사람은 거실 한복판에서 한참이나 서로를 노려보았습니다. 손주들은 놀라서 방 안으로 도망쳤고 거실에는 팽팽한 긴장감만이 흘렀습니다. 네가 정말 정신이 나갔구나. 아무리 기분이 나쁘다고 한들 어떻게 이런 짓을 해? 어머님이 먼저 이런 짓 하신 거잖아요. 어머니는 되고 왜 전 안 되는 건데요? 뭐? 짓? 너 지금 나한테 짓이라고 한 거야? 네, 그랬어요. 이것 봐라. 눈 똑바로 뜨고 대들고 있네. 며느리와 다투던 육 씨가 격분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생전 너 같은 애는 처음 봤다. 기껏 생각해서 도와줬더니 오히려 이렇게 은혜를 원수로 갚아. 저도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는 처음 봤어요. 허락도 없이 제 물건을 마음대로 버리시다니. 어머님은 청소를 도와주신 게 아니라 제 인생을 침범하신 거라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거실의 아수라장과 서로 노려보고 있는 두 사람을 보고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뭐야, 분위기가 왜 이래? 둘이 무슨 일 있었어요? 분명 며느리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육 씨였지만 그걸 또 구구절절 아들에게 설명하자니 자존심이 허락하질 않았습니다. 육 씨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됐다. 난 오늘 이만 집에 가련다. 네? 왜요? 엄마, 내일 돌아가시기로 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궁금하면 네 와이프한테 물어봐라. 나 원참 어이가 없어서. 아들이 떠나려는 어머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왜 그러는데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당신, 나 없는 사이에 무슨 일 있었어? 마지막 질문은 며느리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억울하다는 듯 눈을 치켜떴습니다. 아니, 그게 무언가 말을 하려던 며느리가 이내 육 씨의 얼굴을 살피더니 눈을 표독하게 치켜떴습니다. 몰라. 어머님께 여쭤봐. 아니, 저게 진짜. 육 씨는 시어머니 눈앞에서 꼬장을 부리는 며느리를 보고 있자니 복장이 뒤집힐 지경이었습니다. 얘가 정말 상상 이상으로 밑바닥인 애구나 싶었죠.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하더라도 앞뒤 안 가리고 시어머니한테 덤벼드는 경우가 어디 있단 말인가요? 둘 사이에 놓여서 답답한 것은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아니, 둘이서 대체 왜 이러는 건데? 누구라도 말을 해줘야. 내가 중재를 하든 말든 하지. 중재? 당신이 무슨 중재를 해? 당신 시어머니 아들이잖아. 그런 사람이 내 편을 들어주기나 하겠어? 너 정말 말 자꾸 그런 식으로 할 거니? 개념 안 찾을래? 어머님이야말로 말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도 나름 상식적인 사람인데 다 이유가 있어서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내 며느리가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육 씨는 눈앞이 핑핑 돌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일평생 믿어온 상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도대체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이렇게 시어머니를 대놓고 우습게 여기며 덤빌 수 있는 것인지 억울함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구석에서 모든 다툼을 지켜보고 있던 손주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 내가 애들 앞에서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아무 죄 없는 아이들 앞에서 이게 대체 뭐하는 짓이람. 육씨는 한숨을 내쉬며 신발을 신고 말했습니다. 긴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구나. 뭐라고 하든 간에 네 와이프한테 설명 듣고 알아서 판단해라. 적어도 난 후회할 짓은 안 했으니까. 엄마. 잠깐만. 잡지 마라. 안 그래도 머리 아프니까. 아니, 적어도 제가 집에는 바래다 드리게 해주세요. 아들이 날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육씨가 망설이는데 뒤에 있던 며느리가 눈을 부릅뜨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당신 지금 그렇게 가버린다고 하면 며느리가 뒷말은 삼켰지만 결국 육씨의 아들을 압박하는 의미였습니다. 네가 이렇게 시어머니를 데려다 주겠다고 나서면 자기 꼴이 뭐가 되냐는 것이었죠. 하지만 육씨가 보기에 그건 순전 며느리의 그릇된 욕심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남편이기 이전에 육씨의 아들이었고 피를 나눈 자식인데 어머니를 자기 집에도 데려다 주지 못하게 눈치를 주다니요. 그런 며느리의 행동을 보면 볼수록 육씨의 마음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며느리에게 한 방 먹이는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부탁하마. 네 차 타고 집으로 갈게. 육씨의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험상궂게 일그러졌습니다. 아들의 차 안에서도 침묵은 이어졌습니다. 육씨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자존심은 상했지만 그래도 아들이 자신을 태워다 주겠다고 나선 것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 사과드릴게요. 심성이 착한 아들은 일단 엄마의 상처받은 마음에 위안을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육씨는 대답할 수 없었죠.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아들에게 서운해서는 아니었어요. 그저 이런 상황에 놓인 것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의로서 아들과 며느리를 도우려 했던 건데 오히려 며느리의 추악한 면모만 알게 되었으니까요. 요즘 집사람 일이 바빠서 그래요. 게다가 애들까지 방학이라 더더욱 그렇고요. 제가 조금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엄마. 안다, 알아. 하지만 육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걔가 했던 행동들 기억나니? 지 시엄마가 오는 걸 뻔히 알면서 그런 싸구려 도시락이나 내놓고. 네 와이프가 정말 무신경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 나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다만 이제 보니 아니다. 분명히 일부러 나 기분 나쁘라고 그런 거야. 그게 아니라면 하다못해 나한테 맞출 생각이 없다는 의지라도 보여준 거던지. 며느리의 언행은 분명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시어머니의 눈치는 보는 게 정상이잖아요. 시어머니도 며느리의 눈치를 어느 정도 보게 되고요. 하지만 며느리는 육씨를 완벽하게 무시했습니다. 툭하니 차게 식은 도시락을 내놨고 육씨가 한 청소가 마음에 안 들자 어디 원수에게나 할 짓을 대놓고 저질렀죠. 그런 며느리의 행동 때문에 육씨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녀석의 얼굴에도 복잡한 감정이 어렸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따가 제가 집에 가서 집사람이랑 잘 한번 대화해 볼게요. 어느덧 아들의 차가 육씨의 집 앞에 다다랐습니다. 육씨는 차에서 내리기 전에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걔가
너한테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딱 한마디만 하마. 너라면 네 장모가 집에 왔을 때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라고 내놓겠니? 육 씨의 말에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육 씨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쓰러질 듯 휘청거렸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나 지쳐 있더군요. 이른이 넘은 나이에 그것도 며느리로부터 이런 시비를 겪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깊은 한숨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거실 바닥에 그대로 누운 육 씨의 눈에 천장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조용한 집안에는 메아리처럼 울리는 벽시계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틱, 톡, 틱, 톡. 그 단조로운 소리조차 육 씨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불현듯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허락도 없이 집안 물건을 마음대로 버린 시어머니가 원망스러웠을 테지요. 아무리 선이었다 한들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건 분명 실례였으니까요. 어쩌면 혼자 살다 보니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감각이 무뎌졌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시어머니한테 그따위 태도를 보이냐고 보이길. 하지만 이내 며느리의 행동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자기 시어머니를 놀리기라도 하듯 일부러 약을 버리고 손주들 선물까지 쓰레기통에 처박아 놓은 모습이요. 그건 분명 선을 넘는 행동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당당한 태도며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듯한 기세까지. 아, 그만 생각하자. 머리 아파. 육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뚝.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고 이내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 속에 차오르는 서러움 그리고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뒤섞였습니다. 아들이 괜히 자신 때문에 집에서 며느리와 말다툼하는 건 아닌지, 그런 아들을 위해 일단 내가 사과라도 해야 하는 건지, 온갖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자식 생각만 하는 자신이 참 바보같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물 속에 잠이 들었던 육 씨는 뜻밖의 문자 알림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뭐야, 얘가 왜 아침부터 문자를 보낸 거지? 며느리로부터 온 문자 연락이었습니다. 대체 얘가 또 무슨 꿍꿍이일까? 혹 문자에 못된 말이라도 적어 보낸 건 아닐까? 이미 전적이 있다 보니 불안한 마음부터 들더군요. 하지만 그래도 분명 어제 아들과 대화를 나누었을 것이고 그 때문에 보낸 문자겠거니 하는 생각으로 아들을 믿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어머님,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애들 아빠랑 대화를 나눠보니까 제가 많이 잘못했더라고요. 어머님 마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 같아 후회가 돼요. 오늘 직접 찾아뵙고 사과드리고 싶은데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먼저 선물이라도 보내려고요. 곧 다가오는 어머님 생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죄송한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다행히 욕은 아니네. 육 씨는 문자를 읽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도 어제는 감정이 북받쳐 올라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으니까요. 어쨌거나 며느리가 먼저 사과의 뜻을 밝혔으니 이제 화해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알았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구나. 나도 미안하다. 육 씨가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며느리가 바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선물은 오전 중으로 배달될 거예요. 선물이라. 사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지만
생일 선물까지 운운하니 대체 무엇을 보낼지 기대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래, 그래도 가족인데 서로 잘 지내야지. 육 씨는 며느리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이제 새롭게 관계를 쌓아나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들과 손주들을 생각하면 자신도 며느리와의 관계를 개선해야만 했으니까요. 그렇게 오전 내내 며느리의 선물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간간히 창문 밖을 내다보기도 하고 우편함을 확인하기도 했죠. 마침내 배달 기사가 선물을 놓고 떠났습니다. 대체 뭘 보낸 거지? 상자가 생각보다 훨씬 큰데? 생각보다 꽤 큰 상자였습니다. 어쩐지 기대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를 원망했던 며느리인데 이렇게 금세 마음을 바꾸다니 뭔가 이상했거든요. 그래도 선물을 받았으니 열어는 봐야지. 육 씨는 조심스레 상자의 테이프를 뜯었습니다. 손톱으로 긁어도 테이프가 잘 떨어지지 않아 부엌에서 가위를 가져왔습니다. 가위로 테이프를 잘라냈고 마침내 상자가 열렸습니다. 이게 뭐야? 육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상자 안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로 가득했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편의점 도시락이잖아? 아니, 대체 이딴 걸 나한테 선물이라고. 10대 개는 좋게 넘어 보이는 도시락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어제 아침 육 씨를 황당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도시락과 같은 것들이었죠. 처음에는 며느리가 자기 먹을 걸 잘못 보냈나 싶었지만 아니었습니다. 도시락들 사이에 흰색 봉투가 한 장 끼워져 있었습니다. 육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육 씨는 메모를 펼쳤습니다. 혼자 사시는데 밥 굶지 마세요,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육 씨는 그 메모를 보고 눈을 깜빡였습니다. 분명 사과한다며 선물을 보낸다더니 이건 사과가 아니라 또 다른 조롱이었습니다. 어제 아침 육 씨가 그렇게 싫어했던 도시락을 이렇게 상자 가득 보내다니요. 이거 완전 정신 나간 애 아니야. 육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 그 다음은 배신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아들은 알고 있을까요? 며느리가 보낸 메시지는 사과가 아니라 분명 육 씨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혼자 살고 있는 육 씨에 대한 조롱이자 자기 집안일에서 손떼라는 모멸이었죠. 육 씨는 분노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아들에게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계를 보니 한창 일할 시간이었습니다. 아, 정말 화나는데. 지금 전화 걸면 괜히 일하는데 방해할까봐 말을 못하겠네. 속은 부글부글 끓어오르지만 육 씨는 자식 걱정이 앞섰습니다.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전화해야겠다. 육 씨는 한숨을 내쉬며 도시락 상자를 구석으로 옮겼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을 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쓰렸습니다. 이걸 버려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도 난감했습니다. 비싼 물건도 아니지만 그냥 버리자니 아깝고 먹자니 화가 났거든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따위 짓을 한 거지? 나랑 정말 싸워보자는 건가? 육 씨가 보기에 며느리의 행동은 무식하고 지리멸렬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성과 논리 따위는 없이 오직 자기 감정에만 충실한 행동이었죠. 시간이 갈수록 육 씨의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일은 평생 살면서 이런 취급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오후 6시 아들이 퇴근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육 씨는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망설여졌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있으면 어쩌지? 야근을 하고 있으면 7시까지만 기다려봐야겠다. 7시가 지나고 육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벨소리가 몇 번 울리고 드디어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엄마. 어디니? 집이니? 아니요. 아직 회사에서 일 마무리하고 있어요. 오늘도 야근이라. 아, 그래. 밥은? 밥은 챙겨 먹었고? 육신은 자기도 모르게 아들의 끼니 걱정부터 했습니다. 말을 뱉고 나서 스스로도 놀랄 정도였어요. 젊을 땐 육시의 부모가 왜 이리 밥 먹었냐는 말을 자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제 그 부모와 같은 나이가 되니 저절로 같은 말이 나왔으니까요. 아들이 전화선 너머에서 낮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당연히 챙겨 먹었죠. 엄마는요? 별일 없으시죠? 오늘 집사람이 선물 보낸다고 하던데 받으셨어요? 아, 아들도 다 알고 있구나. 육신은 섬찟한 마음을 잠시 가다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연락한 거야. 그래요? 전화까지 하실 정도면 엄청 마음에 드셨나 보네. 어떤 선물이었는데요?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들기는 무슨. 걔 나한테 사과 선물로 도시락을 보냈어. 내가 뭐라고 한 소리 했던 그 편의점 도시락을. 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도시락이라뇨. 육신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전화기 너머로 일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엄마. 진짜 정말로 우리 집사람이 그런 짓을 했다고요? 정말이고 말고. 그럼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겠니? 아니, 그럴 리가. 분명 어제 제 앞에서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떨려왔습니다. 분노가 섞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네요. 제가 지금 바로 집에 전화해서 한마디 할게요. 아니야. 너 피곤할 텐데. 애초에 난 네가 퇴근하길 바라면서 전화했던 거야. 이미 말을 다 전해놓고선 너무 무책임한 말이지만 신경 쓰지 말고 네 일에 집중해라. 내일은 나중에 생각하고. 육신은 아들을 걱정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이미 화가 나 있더군요. 아니에요, 엄마. 이건 정말 도를 넘은 일이에요. 제가 어제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할게요. 아들의 단호한 목소리에 육신은 오히려 걱정되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들 부부 사이가 더 나빠지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1시간쯤 지나고 나서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얘기해봤니? 싸운 건 아니지? 싸우긴요. 그냥 좀 이야기 나눈 거죠. 처음에는 실수라고 하더니 제가 직접 확인하겠다고 하니까 결국 인정했어요. 육신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괜히 내가 입방정을 떨었구나. 그냥 며느리에게만 전화할 걸 등등.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든. 집사람 말로는 그냥 장난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장난? 아니, 그게 무슨. 저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놓더라고요. 어머님이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실 줄 알았다. 어쨌다. 지금 당장은 서로 말이 안 통해서 일단 지금은 내버려 뒀어요. 아들의 말에 육신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난이라니? 지금 시어머니한테 그따위 행동을 해놓고 고작 한다는 변명이 장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과는 한다든 하겠대요. 그런데 문제는 하지 말라고 해라. 그런 애한테 이제는 사과도 받기 싫으니까 찾아올 필요도 연락할 필요도 없다고 해라. 내가 이제 너희 집에 갈 일도 없을 것 같고 말이야. 아들은 육씨를 달래려고 애를 써보았지만 이미 육씨의 마음은 차갑게 식은 상태였습니다. 장난이었다고? 며느리의 변명을 아무리 곱씹어 보아도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들이 이런저런 말을 하며 육씨를 다독이려 해보았지만 그런다고 마음이 진정되지는 않았어요. 화가 가라앉지를 않네. 아니, 내가 이상한 건 아니지. 애초에 자기가 비정상인걸. 그리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그 사이 아들과 꽤나 싸운 것인지 억지로 쓴 티가 팍팍 나는 사과 문자를 무성의하게 몇 개 보냈습니다. 하지만 고작 그걸로 해결된 문제는 아니었고 오히려 육씨의 화를 더욱 돋굴 뿐이었습니다. 찾아와서 무릎을 꿇어도 모자랄 판에 이딴 문자질을 해. 정신 차리려면 아직 한참 멀었구나. 육씨는 곰곰이 며칠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며느리에게 복수를 할 수 있을까? 재산을 뺏거나 그럴 방법은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든 골탕을 먹이고 싶었는데 마땅한 방법이 떠오르질 않았어요. 도시락. 그 망할 놈의 도시락으로 나를 모욕했으니까 어떻게든 갚아주고 싶은데. 고민하던 육씨의 머릿속에 한 가지 방안이 스쳤습니다. 다음 날 육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어요. 시간도 많이 지났고 그동안 나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다. 가족끼리 계속 서로 얼굴을 붉히고 살 수는 없는 거잖니. 내가 좋은 식당 예약해 놨으니까 그쪽에서 오랜만에 다 같이 식사 한번 하자. 육씨의 말에 아들은 즉시 승낙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확정하고 통화를 마친 다음 육씨는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어차피 일이 된 거 직접 며느리에게 교훈을 주기로 결심했거든요. 며느리는 처음엔 못 가겠다고 했지만 아들이 설득한 끝에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손주들은 며느리의 친정에 맡겼다고 했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토요일 오후 약속 시간에 아들과 며느리가 한정식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자리에 앉아있던 육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왔구나. 여기 앉아라.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눈치를 보며 육씨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은 어색했고 아들은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분위기를 풀어보려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분위기 좋네요. 근처에 이런 곳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 네. 무엇보다 엄마가 이렇게 불러주셔서 더 좋은 것 같고요. 하여간 말은 여하간 내가 직접 메뉴를 골라봤으니까 맛있게 먹어라. 육씨가 미리 주문해둔 코스 요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갈비찜, 전복구이, 떡갈비까지. 한정식 중에서도 최고급으로 차린 상차림이었습니다. 메뉴를 하나하나 보며 아들은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와, 엄마. 대단한데요? 여기 정말 정갈하게 잘 나오네요. 푸짐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메뉴가 나올 때마다 그릇은 딱 2개씩만 나왔습니다. 육씨와 아들 앞에만 음식이 놓이고 며느리 앞에는 아무것도 놓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2번, 3번 계속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며느리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며느리가 지나가던 직원에게 손을 들어 말했습니다. 저기요? 여기 음식 숫자 하나가 부족한 것 같은데요? 게다가 아직 제 개인 접시도 안 주셨고요. 아니, 아니란다. 네? 육씨는
마치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네 음식은 내가 따로 스페셜하게 준비했거든. 며느리는 의아한 표정으로 자기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들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육씨의 장담에도 불구하고 코스가 다 나올 때까지 며느리를 위한 음식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음식이 딱 2인분씩만 나왔죠. 심지어 며느리 앞에는 젓가락 하나 놓이지 않았고요. 당혹스러운 며느리의 표정을 무시한 채 육씨가 나긋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맛있게들 먹자꾸나. 육씨가 젓가락을 들자 아들도 얼떨결에 따라 들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비어있는 자기 앞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제 음식은? 제 음식은 어디에 있는 건지? 육씨는 그제야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참, 그래. 너한테도 음식을 줘야지. 그러고는 옆에 놓아두었던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건 바로 육씨가 미리 준비한 편의점 도시락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일전에 육씨에게 보냈던 그 도시락과 똑같은 것이었죠. 육씨는 그것을 며느리 앞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잔, 너는 이걸 먹도록 하렴. 네? 아, 아니.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들도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장난이에요? 하지만 육씨는 아들의 말을 자르고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왜? 며느리가 나한테 보내줬던 것과 똑같은 거야. 혼자 사는 사람, 밥 굶을까봐 정성스레 보내줬던 거잖아. 이제는 내가 되돌려주는 거지. 며느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 사람 사이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일순간 몰렸고 며느리는 침묵 속에 딱딱히 굳은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 이만 가볼게요.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지만 육씨의 목소리가 그녀를 멈춰 세웠습니다. 이제 막 식사가 시작됐는데 가다니 그게 무슨 소리니? 육씨의 단호한 목소리에 며느리는 자리에 도로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가 도시락 보낸 것 때문에 복수하시는 거예요? 육씨는 천천히 갈비 한 점을 집어 입에 넣고 여유롭게 씹은 뒤 대답했습니다. 맞다. 똑같이 해줘야 내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이해할 것 같아서. 며느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전 그냥 장난으로 한 건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시다니요. 아들이 며느리의 팔을 잡으며 진정시키려 했지만 육씨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장난? 나를 모욕하는 그런 행동이 장난이었다고. 게다가 그 뒤로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없었잖니. 딸랑 문자 한 통 보내놓고. 네가 양심이 있다면 직접 찾아와서 얼굴 보고 사과하는 것이 예의 아니겠니? 며느리가 더욱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제가 일이 얼마나 바쁜데요. 어머니도 제 방 물건 다 버려놓고 사과 안 하셨잖아요. 내가 사과를 안 했다고? 내가 언제 안 했니? 그리고 그건 다 쓰레기였잖니? 쓰레기통에서 다시 주워와 봐라. 실제로 버린 쓸만한 물건이 뭐가 있는지? 곰팡이 피고 악취나는 물건들 뿐이었어. 육씨는 여전히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이성을 잃은 듯했습니다. 됐어요. 더 이상 못 듣겠어요. 전 이만 갈게요. 며느리는 결국 가방을 들고 식당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육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저도 가봐야겠어요. 집사람이. 네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생각해보렴. 네 와이프가 나한테 한 짓이 정말 괜찮은 거였는지 말이다. 분명히 말하는데 난
오늘 내 행동에 대해서 한 점의 후회도 없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잠시 생각하더니 결국 며느리를 쫓아 밖으로 나갔습니다. 식당에 혼자 남은 육 씨는 여유롭게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게 식사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식당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홀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은 분노로 벌겋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나와보지도 않으세요? 제가 정말 이대로 가버려도 상관없으신 거예요? 진짜 아무 감정도 없으세요? 육 씨는 여유롭게 젓가락을 내려놓고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왜 내가 나가봐야 하지? 네가 멋대로 화내며 나간 건데. 내가 쫓아가서 달래줘야 한다고. 그리고 감정이라. 네 눈에는 내가 감정도 없는 나무 토막으로 보이니? 없을 것 같니? 네가 나한테 그 도시락을 보냈을 때 내 감정은 어땠을 것 같니? 내가 그때 어떤 모멸감을 느꼈는지. 네가 감히 알기나 해. 그때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수하신 거잖아요. 어머니가 더 어른이시면 그냥 넘어가셨어야죠. 넘어가? 지난번에 그냥 넘어갔더니 결과가 어땠는데? 난 이제 그만 확실하게 선을 긋고 싶다. 논리적인 육 씨의 말에 며느리는 무어라 반박할 말을 찾는 듯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그저 무의미한 한탄만이 나올 뿐이었죠. 정말 유치하게 구시네요. 육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난 유치하다. 하지만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니? 혼자 사는 것도 서러운데 혼자 사시는데 밥 굶지 마세요라니.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길래. 내가 한 건 그저 내 아들네 집을 깨끗이 치워준 것뿐인데. 그리고 넌 내가 마음 상할 줄 알면서도 일부러 그랬던 거잖아. 며느리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육 씨는 계속해서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에게는 장난일지 몰라도 나에겐 모욕이었어. 난 그때의 내가 어떤 기분이었을지 똑같이 경험해 보길 바랐을 뿐이야. 내가 너한테 한 것과 똑같은 것을 네가 직접 경험해 봐야 비로소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알 테니까. 며느리는 말문이 막힌 듯 입만 끔뻑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온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죠. 지긋지긋하네요. 이런 시어머님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결혼도 안 했을 거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당신이란 인간이 증오스럽다고요. 그때였습니다. 너 지금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뒤늦게 들어온 아들의 말이었습니다. 아들은 자기 아내와 어머니를 번갈아 보더니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널 믿었는데. 어떻게든 너랑 잘해보고 싶었는데. 아들의 말은 자기 아내, 그러니까 육 씨의 며느리를 향해 있었습니다. 아들이 결심을 다진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다 때려치우자. 우리 헤어지자고. 뭐라고? 오빠, 지금 진심이야? 말 못 알아먹어. 그만하자고. 이혼하자고. 내가 분명히 경고했지. 우리 엄마 막대하지 말라고. 그런데 또 이딴 식으로 일을 저질러? 아니, 그게 아들과 며느리의 다툼, 그리고 연이어 벌어진 소란 때문에 식당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결국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육 씨를 저주하면서 떠나는 것으로 소란은 끝났습니다. 엄마, 바깥의 한적한 구석에서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육 씨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들의 눈물은 자기 아내와 지금껏 있었던 다툼 때문이기도 했고 그간 육 씨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기도, 그리고 그 모든 상황에 놓인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죄송해요. 이게 다 저 때문에. 아니, 아니다. 그냥 지금은 아무런 말도 하지 말자.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줄 테니까. 육신은 그런 아들을 조용히 다독였습니다. 밖은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육신은 가슴 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조금은 풀린 듯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선택을 믿고 며느리는 자기 잘못을 깨닫게 될 거라 믿으며 육신은 품 안에 있는 아들을 힘껏 끌어안았습니다.